그 다음은 연립방정식. 정확히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것은 연립 1차 방정식. 자, 요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고1 고등수학 상에서 뭘로 나오냐면 연립방정식이 또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그때는 뭘로 나오냐면 연립 1차도 있고 2차도 나와. 자, 연립 1, 2차 방정식. 1차와 2차가 섞여 있을 겁니다. 2차, 2차끼리도 하고. 식이 두 개인 건 비슷해. 원래는 식이 3개짜리까지 있었는데 식 3개짜리는 안 나옵니다. 요새는. 교육과정에서 살짝 배제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2개짜리까지 할 텐데 자, 일단 생각을 해보자. 연립 1차 방정식. 자, 연립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미지수가 몇 개 있어야 되는 거냐면 미지수가 2개 있었지. 이제 보통은 문자가 2개면 식이 2개, 문자가 3개면 식이 3개 필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통 하는 거, 중학교 2학년 때 하는 거는 문자 2개에 식 2개짜리.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은 미지수가 2개. 미지수가 2개. 마찬가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미지수 2개짜리 합니다. 근데 얘는 1차인데 여기는 1차도 있고 2차도 있다. 뭐 그 차이야. 그 차이. 그럼 얘네 둘 다 풀이법은 똑같아요. 풀이법. 뭐였냐면 자, 생각해보자. 우리 연립방정식 어떻게 풀었었나 생각하면 두 가지 풀이법을 배웠지. 첫 번째 가감법. 우리 요즘도 문제 풀 때 종종 나오는 것들이지, 그치? 둘이 연립해서 문자 하나씩 소거하는 거. 더하거나 빼가지고 계속 똑같이 맞춘 다음에 두 번째 뭐 했었냐면 대입법. 이거는 앞에 내가 등식 변형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놨죠. 이거는 등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한 문자로 정리를 하시고 x는 뭐 또는 y는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그 다음 식이 2개니까 얘를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하든 얘를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하든 이런 식으로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해서 풀어가는 거 대입법. 자, 이 두 가지 풀이법 다 일단 큰 목적은 뭐냐면 소거라는 거야. 이게 가장 큰 목적이고 연립방식의 풀이 기본 해법은 이겁니다. 소거. 식 2개를 잘 섞어서 문자 하나를 없애고 그 한 문자에 대해서 푼 다음에 다시 식에 대입해서 그 다음 문자, 다른 문자를 구해야지. 이게 기본 목적인 거야. 연립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소거. 소거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감법 혹은 대입법. 고등학교 때, 우리가 사실 중학교 때 뭘 더 많이 썼었냐면 사실 얘를 더 많이 선호하죠. 지금 풀다 보면 왜냐면 1차식이고 개수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니까. 그치? 근데 요때 가면 2차가 있기 때문에 가감법이 생각보다 힘들어. 항이 많아지고 차수가 많아질 테니까. 그치? 그러면 그때는 뭘 많이 쓰냐? 대입법을 더 많이 씁니다. 대입법도 연습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대입법을 연습한다는 건 별거 아니야. 등식의 변형을 연습해서 이렇게 대입하는 것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식 정리하는 거. 자, 그래서 일단 앞부분은 그냥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자,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식은 이런 얘기지. 이제 1차식인데 x 변수를 x랑 y라고 하면 x, y 항이 있고 뭐 상수항이 이렇게 존재하는 자, 요거 이렇게 생긴 걸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x에 대해서도 1차, y에 대해서도 1차. 그럼 얘가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선 a가 0이 되지 않고 b도 0이 되지 않아야지. a가 0이면 사라지고요. b가 0이면 사라지니까 미지수가 하나밖에 안 남아서 이런 얘기지. 맞지? 근데 얘는 잘 봐. 내가 이 식은 왜 얘기를 하냐면 이거 있잖아요. 뒤로에 가서 1차 함수를 배우다 보면 얘는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도 얘기하지. 다시 말하면 함수로 보자면 얘는 1차 함수가 되고 있죠. 직선을 나타내는 어떤 하나의 식이라는 얘기야. 누구누구의 방정식 했을 때 여기 이제 직선에, 원에, 타원에, 포물선에 이런 말 들어갈 거거든. 그러면 이 직선을 그리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식을 만족하는 x, y 순서쌍을 모아서 점을 다다다다닥 찍어서 연결을 하면 직선의 모양이 나옵니다. 원의 모양이 나옵니다. 타원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야. 뭐뭐의 방정식은. 도형의 이름이 여기 앞에 도형의 이름이 들어가면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직선의 방식이 된다.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얘기야. 이 식을 만족하는 x랑 y를 구해. 근데 그게 한 개가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식 하나만을 두고 만족하는 x, y는 여기다가 수를 하나 대입하면 자연스럽게 얘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가장 쉬운 예로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그냥 10 이렇게 써볼게. 뭐 요거 2항했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시면 얘도 이제 미지수가 2개인 1차식인데 자, 얘가 1이면 9고 2면 8이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구할 수 있지. 자연수만 구할 수 있나? 그건 아니죠. 얘가 0이면 10이 될 수도 있고 얘가 마이너스 2면 얘가 12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음의 정수.
그 다음에 중간중간 실수도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맞지? 예를 들면 요런 배웠으니까 이런 것도 돼요? 요렇게도 될 수 있지? 얘랑 얘랑 더해도 10이잖아. 그치? 루트도 실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 이 점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지. x랑 y가 1하고 9가 세트. 1,9, 2,8. 이제 얘네들을 좌표평면에 찍는 거지. 1,9 찍고 2,8 찍고 이런 식으로 찍다 보면 이게 쭉 연결되는 하나의 직선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뒤에 가서 배우는 건 요 얘기고요. 자, 아무튼 미지수가 두 개의 1차 방정식은 엄청나게 많은 해를 가져. 그래서 연립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 둘 다 1차 방정식이면 하나의 식도 직선, 즉 여기에 점들이 나타나고 또 하나의 식도 이런 식으로 점이 나타났어. 그러다 보면은 여기 만나는 점, 요 점의 좌표가 하나 있을 텐데 요 점의 좌표가 P, Q라고 하면 이 P, Q는 이 식에도 만족하고 이 식도 만족하는 점 이렇게 되는 거고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은 이렇게 한 쌍만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지. 요건 이제 뒤에 가서 함수에서 나올 거니까 다시 한번 연결할게요. 그때 가서. 자, 아무튼 연립 방식은 그래서 두 식을 1차 방식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와 y 값을 찾는다. 그 찾는 방법 요 두 가지. 이미 배웠으니까 우리 연습만 바라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오셔서 네 번째 내용으로 넘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다. 세 번째 내용부터 할게요. 해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제 4번. 자, 연립 방식이 이렇게 제시가 되었을 때 해가 나왔을 때 연립 방식의 해라는 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랑 y의 값을 의미해. 그러면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2차 방정식 얘기에서도 내가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모든 방정식 문제에서 1차, 2차, 연립, 나중에는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삼각 방정식 다 똑같아. 방정식 문제에서 해가 주어졌어. 미지수의 값이 주어졌어. 얘는 1차적으로 해야 되는 방법은 무조건이야. 대입이 항상 최우선이야. 알겠지? 딴 거 생각 없이 대입부터. 자, 그래서 얘도 연립 방정식의 해가 이렇다. 얘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어디다 대입해? 얘는 연립 방정식이니까 얘한테도 되고 얘한테도 되니까 두 군데 다 대입하는 거야. 자,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앞에 마이너스 되면 플러스 1 될 거고 여기다가 2를 넣으면 4가 되겠네요. 플러스 2는 4. 그 값이 a와 같으니까 a는 5겠구나. 이렇게 나왔고 밑에다 대입하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b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b. 여기다 2 대입하면 3 곱하기 2는 6이니까 마이너스 6는 2. 그러면 요거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b가 8이 되겠고 b는 부호까지 껴주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와 b를 더해주면 정답은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해가 주어졌을 때 풀이법이고. 자, 이제 연습하러 갑시다. 연립방정식의 풀이. 자, 이제 5번부터 하나씩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 다 기억날 거야. 웬만해서 우리가 중간중간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은 푸는 방법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혹시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만 바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5번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지금은 무엇을 풀기 위한 식인 것 같냐면 대입법을 풀기 위한 식인 것 같아. 밑에 식을 보니까 y가 x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 그래서 y와 같은 이 x의 식을 여기 다른 식의 y 자리에 그대로 넣어주자는 거지. 대입법입니다. 2x 플러스 y 자리 괄호치시고 여기가 y 자리. 우린 이 y 자리에 밑에 있는 식인 3-x를 대입을 했어. 그랬더니 식에 x밖에 남지 않았네. y가 소거됐다는 뜻이지. 그래서 2x 플러스 3 마이너스 x는 4. 둘이 계산하면 x 3 이항하면 1. x가 1이구나. 그러면 y의 값은 여기다 대입해서 3 빼기 1이니까 y는 2겠구나. 이렇게 나왔지. 워낙 쉽게 나오죠, 이 정도는. 밑에 예제 6번도. 다음 연립방식을 풀면, 자, 얘도 가관법 혹은 대입법 편한 대로 푸시는 겁니다. 자, 이번엔 가관법을 한번 해볼게. 자, 가관법은 x랑 y 개수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부호는 상관없고 똑같이만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x 3x, 여기 y 2y니까 y를 맞춰볼까? 그래서 위의 식에다가 2배를 해서 써주게 되면 2배를 해서 써주게 되면 2x 마이너스 2y는 10 까먹지 말고 다 곱해주고 밑에 건 그대로 갖고 와서 3x 플러스 2y는 20. 자, y의 개수를 맞췄네요. 그럼 우리는 이 두 식을 이제 부호를 보시고 y를 없애기 위해서 어차피 계산은 이렇게 동의한끼리 하는 거예요. 동의한끼리. 그래서 y를 이렇게 없애려면 두 식을 더해야지. 없앤다라는 건 개수를 0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0 만든다고. 둘을 더했더니 5x고 또는 더했더니 지워지고 더했더니 30되고 그래서 x가 6이 나왔네.
x가 여기다 오면 뭐 사실 이 식이 제일 편하죠. y 빼면 5니까 y는 1이겠네.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 거지. 자, 엄청 쉽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에 뭐 복잡한 연립방정식. 사실 얘도 별거 아니니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등식에서도 얘기했지. 중학생 때 말하는 복잡한이란 바로 분수, 소수 그 차이. 그것만 해결하시면 똑같아요, 풀이는. 자, 첫 번째 예제 7번은 괄호가 있는 거. 괄호를 풀면서 가봅시다. 자, 괄호 풀면 2x 마이너스 6y 분배해서 마이너스 y는 5. 식점도 정리할게요. y가 계산이 되네요, 여기. 그래서 2x 마이너스 5y가 아니라 마이너스 7y. 맞지? 마이너스 7y는 5. 요 정도? 정리 끝. 자, 두 번째 식도 괄호 풀어주면 3x 괄호 풀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y는 7. 둘이 계산하면 2x 5y 그대로는 7. 오케이. 자, 정리된 두 식을 봤더니 x가 이미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이 두 식을 이렇게 쓸게. 그냥 그대로 뺄게. 동량끼리 계산하는 거라고 했죠? 2x 빼기 2x 날리고. 자, 부호 잘 봐야 돼, 얘들아. 부호 틀리면 안 돼.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야. 플러스로 바뀌었지. 그러면 마이너스 2y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5에서 7을 빼면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아, 그래서 y 값은 1이겠구나. 그럼 x의 값이 얼마인지는 대입해서. 뭐 아무데나 대입할 거니까 여기다 대입할게. 밑에 거에다가. 밑에 거에 대입해서 y에다 1을 넣어주면 2x 마이너스 5는 7이었으니까 요거 이항하시면 2x가 12가 되고요. 플러스 5, x는 6 나왔지. 이렇게 x와 y의 값. 그래서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넘어갑시다. 예제 8번. 이번엔 개수가 소수, 분수. 자, 첫 번째 식은 소수야. 소수 첫째 자리가 하소수 한 자리들이 보여. 얘도 까고 얘도 까려면 정확히 10분의 2, 10분의 1이니까 10을 곱해서 정리하시면 10배, 10배 1, 10배 10 까먹지 마. 여기 절대 까먹지 말고 항상. 자, 밑에는 3하고 5라는 분모가 보이니까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는 양쪽에 15, 3과 5의 최소공배수인 15를 곱해서. 자, 약분도 하고 바로 곱셈도 합시다. 이거 약분하니까 5, 그걸 x라고 곱했더니 5x. 얘 15 곱했더니 약분해서 3, 2, 6이죠. 6y. 여기도 15 곱하면 약분해서 3, 3, 3은 9, 마이너스. 마이너스 9, 이렇게. 무조건 강화법 하는 거 아니야. 대입법 할게, 이번에. 자, 이번에 y를 1로 10을 이쪽으로 이항하시면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지. 2x 10 이쪽으로, y는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y는 얘구나. 이렇게 y를 x의 식으로 정리했으면 이번엔 이 y 자리에 이 식을 이렇게 넣어서 대입법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5x 플러스 6의 y 자리에 2x 마이너스 10는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그래서 x에 대한 1차 방식을 먼저 풀자. 5x 플러스 6이 12, 6 곱하기 10, 60, 마이너스 9. 요 둘 계산하면 17x. 요 이항에서 플러스 60 하면 51. x 값이 3이구나. 이렇게 나왔죠? y 값은 얼마냐면 여기가 편하죠. 대입법을 만들게 되면 항상 이런 게 마지막 단계가 좀 편해져. y를 바로 구할 수 있거든. 6, 3 대입하면 6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4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x, y 값 계산 끝. 이렇게 되겠네. 자, 여섯 번째 이제 연립방정식의 형태가 바뀝니다. 형태.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 근데 뭐 상관없지. 나중에 이제 또 부등식 가면 부등식도 저렇게 나오는 걸 배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자, 이렇게 세 개가 같대. 그러면 그냥 같다의 의미를 생각해. 정말 같은 거야. 얘랑 얘는. 그래서 이거 둘도 같고 이렇게 둘도 같고 이렇게 둘도 같아. 그래서 편한 대로 두 개씩 엮어서 쓰다 보면 이렇게나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는 얘기고요. 그거 이제 푸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이거는 xy가 있으니까 사실 뭘 어떻게 묶으면 그냥 하나가 그렇게 다 비슷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묶을게요. 묶는다는 얘기는 등으로 연결하자는 얘기야. 2x 플러스 3y랑 두 번째 식인 x 플러스 3을 그 다음 두 번째로는
2x 플러스 3y랑 그다음 y 마이너스 1을 자 요렇게 조식 엮어주자는 얘기지. 식을 이제 2항에서 변형만 해주면 되겠지. x 2항 하시면 x 되고 플러스 3y고 여기에 3 남고 여기는 y 2항 하니까 2x고 플러스 2y 되고 마이너스 2. 자 요렇게 바뀌었는데 꼭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잘 지켜다 보니까 여기 2로 나누면 x 앞에 계수를 1로 맞출 수 있지. 그래서 2로 나눠주면 밑에 식이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 해서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될 것 같아. 이 두 식을 지금 빼면 되죠. 빼면 x, 자 동량끼리 계산한다고 했고요. 자 x 빼면 못 써주고 요거 빼기 요거 하면 3 빼기 1이니까 2y가 되겠고 는 3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4가 되겠네. 그래서 y 값이 2가 나오면 여기다 대입하는 게 편하겠지. 제일 간단해 보이는 식 y에 2는 있더니 x는 마이너스 3.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7번째 해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7번하고 8번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7번과 8번 내용은 자 어떤 얘기냐면 식이 여러 개 나와. 지금 우리가 앞서서 풀었던 연립방식은 그냥 식이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두 개만 띡 나온 상태에서 푸는 문제였다면 자, 지금부터는 저거 이외에 연립방정식이 두 개가 나타나든지 혹은 저식 말고 또 다른 한 식. 근데 이런 말이 나오죠. 보시면 이렇게 이 식의 해가 이 식을 만족하는 xy가 얘도 만족한다. 결국에는 이 식을 만족하는 해가 하나 있었어. 이 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p, q라고 해볼게. x는 p, y는 q라는 해가 있었어. 이 해는 이 식을 이거의 해니까 당연히 요 식도 만족할 거고요. 요 식도 만족할 거고 또 누구도 만족한데 이 해가 얘도 만족한다는 것이. 즉 이 p, q를 세 개에다 대입하면 다 성립한다는 얘기야. 맞지? 다 똑같은 해를 가지고 있어. 근데 셋 다 1차식이니까 셋이 요 한 xy 좌표, xy 값 하나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얘네 둘이 얘네 둘을 갖고 연립해서 해를 구해도 이 답이 나올 거고 얘네 둘로 구해도 얘가 나올 거고 얘네 둘로 구해도 얘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차피 세 개가 다 똑같은 애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뭐 원리로 가자면 이런 식인데 사실은 잘 봐. 해가 p, q라고 하면 x가 p고 y가 q니까 대입하면 이거 성립하고 그 다음에 밑에 거 두 번째 식에는 p 마이너스 aq는 이건 안 써주셔도 돼요. 지금 쓰는 거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식에 대입하면 2p 플러스 q는 이거 지금 세 개 이렇게 만족한다는 얘기인데 pq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얘는 모르겠고 얘랑 얘는 연립하면 p랑 q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문자 두 개짜리 식이잖아 둘 다, 그치? 그래서 이걸 연립해서 구해야지 라는 건데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이제 pq 또 다른 문자까지 쓸 필요도 없고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xy 값이 있는데 이 식도 만족하고 이 식도 만족하고 저 식도 만족해. 그러면 xy 말고 또 다른 문자가 없는 두 식을 갖고 와서 그대로 연립하자는 얘기지. 이거는 5를 만족하는 이 식과 그 다음에 2x 플러스 y는 7은 이 두 식을 갖고 와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xy를 먼저 구하자고요. 그 해는 결국에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쟤도 만족하는 해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두 식을 더해버리면 4x가 되겠고 y는 없어지고 두 식을 더하면 12. 그래서 x가 3이고 y가 1이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나올 수 있고 이 해를 3,1을 x는 3, y는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제 문자가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이 3과 1이 저식을 만족하는 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y에다가 1을 넣었더니 a가 되고 는 2 이렇게 되니까 a는 1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1번도 똑같으니까 바로 갈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봐봐. 연립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대. 그러면 얘랑 해가 다 똑같아. 저 어떤 xy가 있으면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그러면 우리는 뭐 갖고 푸는 거냐면 이거 얘랑 얘를 갖고 먼저 풀겠지. 즉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먼저 구하자는 얘기야. 저 둘로. 왜 저 둘을 씁니까? 쟤네 둘은 xy 말고 문자가 없거든. 자 그래서 저 위에 두 식을 가지고 연립을 해보자고. 자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두 식을 뺄 수 있네요. y가 소가 될 것 같아. 빼면 동량끼리 x끼리 빼면 3x 플러스로 바뀌니까 y 없어지고 여기서 요거 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바뀌면서 6. x는 2가 될 것 같고 y는 여기다 2 넣었더니 4. y는 1이겠구나. 이렇게 나왔어. 2,1. 즉 x는 2, y는 1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y 값. 그렇다면 이 해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할 거다.
그래서 2,1을 2하고 1을 나머지 두 식에 다 대입해주면 첫 번째 A식에다 대입해주면 2A 빼기 1은 3. 요거 이항하면 2A는 4가 되고 A의 값은 2. 자, 두 번째 옆에 식에 B 있는 식에다 대입하면 X에다 2 넣으면 2Y 자리에 1 넣으면 1, B는 7, B는 이항해서 5. 그래서 A가 2, B가 5.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쭉쭉 가시면요. 예제 12번도 똑같아요. 예제 12번도 보시면 결국엔 문제가 같은 패턴이야. 다음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y의 값이 x의 값. 자, 다시. 다음 식을 만족하는 y의 값, x의 값이 해야 결국에는. 맞지? 연립방정식의 해인데 그 해는 y가 x의 2배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식으로 쓸 수 있어야지. y의 값은 x의 값의 2배다라고 했으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x, y는 이런 관계도 만족하겠다는 얘기야. y가 x의 2배 이렇게. y가 x의 2배 관계식을 준 거지. 다시 이 식을 만족하는 해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할 건데 이것도 만족한다는 얘기야. 아까랑 똑같은 얘기지. 식 3개가 만족한다. 그럼 똑같이 문자 없는 두 식을 가지고 먼저 열리. 자, 지금은 대입법이 편하겠네요. y 자리에 2x를 y 자리에 2x를. 그래서 x 마이너스 2 곱하기 y 자리에 2x를 는 6. 요거 두 개 계산하면 4x 1 빼기 4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6이니까 x의 값이 2가 되고 여기다 대입하면 y는 편하게 나오죠. y는 4. 자, x는 2, y는 4가 나왔으면 이제 a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요 식으로 돌아가서 대입하시면 되죠. 2와 4가 저 식을 만족하는 해가 될 거니까 2a y가 4였으니까 플러스 12는 마이너스 4. 요거 탁 이항하면 2a가 마이너스 16. a는 마이너스 왜 틀렸지? x 부호. 빨리 또 스토리 올리지 말고 말로 해줘. 안 재승해도 된다니까? 진짜야. 장난친 거야, 장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맞아. 보시려고 했어. 방금 풀면서 기분이 되게 쎄했던 거 알아, 이거? 네? 막 답 쓰다가 갑자기 멈춘 거야. 저거 보지도 않았는데 뭔가 이상했어. 왜 그때는 눈치를 못 챘지? 그거 알아? 그 차 타고 가면서 누가 나한테 그거 수정해서 올리라고 했잖아. 정말 수정해서 올렸어. 영상 보면 알겠지만 거기 자막 뜬다? 혹시나 해서. 왜냐면 이제 지금 여기서 못 들어온 친구들은 영상 보고 따라와야 되거든. 또 수업을 해주긴 했는데 내가 힘들어. 뭐 해야 되냐? 다시 대입. 여기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12가 마이너스 4였네. 자,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2a가 8.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돼야 정답입니다. 자, 이제 13번. 자, 얘도 똑같이 두 번째 조건식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연립 방식을 만족하는 x의 값과 y의 값에 b가 3대 1이다. 그럼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을 쓸 수 있냐면 x와 y의 관계식을 비례식으로부터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 비례식 풀이는 알고 있죠? 이 녀석에서 x와 y의 b가 3대 1이다. 비례식 풀이는 항상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요래. x 곱하기 1은 3 곱하기 y. 오케이. 또 대입법을 쓰면 될 것 같아. 밑에 식이죠? 밑에 거에 x 자리에다가 대입하면 되겠다. x가 3i니까. 그래서 여기다 2 곱하면 6i. 2x, 6i. 마이너스 5y가 1이니까 y가 1 나오고요. y가 1이면 x의 값은 3 나오겠지. 3i니까. 그래놓고 이제 다시 얘를 첫 번째 식에 대입해주면 x에 3 나왔더니 3, 3, 9. a 곱하기 1이니까 a는 11 따라서 a는 2.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자,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으로 해가 특수한. 자, 일반적인 경우와 특수한 경우로 나누어서 이제 해를 구분을 줄 건데, 일반적인 해라는 건 지금까지 풀었던 거. 뭐냐면, 자, 볼게요.
ax 플러스 by는 c라는 어떤 하나의 미지수를 갖는 1차 방정식과 또 a 프라임 x 다 쓸게. 그냥 다른 문자로 쓸게요. ax 플러스 by는 m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cx 플러스 dy는 n 이렇게 써볼게요. 자, 요렇게 이제 연립방정식이 있었어.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거는 가감법과 대입법을 통해서 풀었더니 x가 하나의 값이 나오고 y의 값도 또 다른 값으로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해라고 얘기해. 일반해라는 건 아주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가감법과 대입법에서 풀어줄 수 있는 경우. 자, 언제 풀어줄 수 있냐면 내가 얘를 갖게 해서 얘를 없앴을 땐 얘는 남아야 되고 반대로 얘를 없애면 얘가 남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남아야 되거든. 소거를 했을 때. 그래야 x값, y값이 딱딱 나오겠지. 그럼 언제 문자가 안 남느냐라는 건데 언제 문자가 안 남냐면 이쪽 식이 똑같아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감법을 쓰기 위해서 적당한 수를 곱해서 맞추잖아요. x, y 개수를. 근데 여기가 똑같은 거야. 완전. 그러면 얘를 빼면 얘도 빠지고 얘를 뭐 더해서 없애면 얘도 더하면 없어진다는 얘기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요. 2x 플러스 y는 1이고 여기에 이제 4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는 5 이렇게 돼 있어. 자, 얘를 연립하기 위해서 개수를 맞춰봤습니다. 여기다 2배를 해서 y를 맞췄어. 2배 했지. 위에 거에 2배 했더니 4x 플러스 2y는 2 이렇게 맞췄어. 그러면 y를 소거하려고 맞췄으니까 y를 소거하려고 이렇게 봤는데 두 식을 더했더니 0이 돼. 그럼 이쪽도 더했더니 0이 돼. 얘는 뭐 남지만, 그지? 그럼 어떻게 되냐? 잘 봐. 0이고 더하면 0이고 0이니까 없어진 거였었어. 는 7이 되거든요. 0은 7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에는. 성립하지 않지. 0과 7은 같은 게 아니니까, 그지? 성립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이런 식을 만족하는 xy 값은 존재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정확히 말하면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xy 값은 없다. 자, 다시 그럼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가서 다시 배우겠지만 이 1차 함수 다음 시간 가면 배울 거예요. 얘가 직선의 방식이라고 했고 얘도 하나의 직선의 방식이라고 했었어 아까. 1차 함수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얘를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봤어. 좌표평면상에다가. XY 좌표가 이렇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선이 나왔어. 그러면 얘 아까 일반해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직선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면 또 다른 직선 하나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한 점이 생겨서 그 한 점을 이렇게 읽어주는 거였었거든. 동시에 만족하는 애, 그치? 근데 얘는 얘를 만족하는 애랑 얘를 만족하는 애랑 겹치는 게 없다고. 즉 두 직선이 만나지 않아야 돼. 중학교 1학년 과정이죠. 선 두 개 그렸을 때 안 만나려면 두 직선은 뭐 해야 되는 거야? 평행해야 되겠지. 두 직선이 평행하면 두 직선이 평행하면 안 만나지. 만나지 않는다면 교점이 안 생겨. 교점이 안 생긴다는 건 이런 게 안 생긴다는 얘기야. 해가 없다는 뜻이지. 알겠죠?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다. 오케이, 알겠어. 그럼 평행할 조건이 뭐냐라는 건데, 평행할 조건은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평행하다라는 건 직선에서 배웠지만 기울기가 같을 때고, 기울기가 같으려면 xy 개수가, 즉 우리가 이 항에서 y 걸로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xy의 개수의 b가 기울기를 결정할 거거든. 그럼 xy의 개수의 b가 일정하면, 같으면 평행할 거란 얘기야. 근데 거기다가 이 상수항이 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상수항이 같냐 틀리냐에 따라서 이것도 바뀌어. 잘 봐. 무슨 말이냐면 요게 지금 2배, 정확히는 마이너스 2 곱한 거 마이너스 2 곱하면 되고 마이너스 2 곱하면 얘가 안 되지. 이럴 때는 이렇게 평행할 거야. 떨어져 있을 거야. 그런데 잘 봐. 다시 2x 플러스 y가 1 똑같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2가 됐어. 자, 마이너스 2 곱하고 마이너스 2 곱했더니 마이너스 2 곱해 똑같아졌지. 다시 말하면 얘를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이 식으로 돌아갈 거란 얘기야. 같은 식이지 완전. 맞지? 식이 완전히 똑같아.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는 내가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얘도 그래프로 그리면 똑같이 여기에 이렇게 겹쳐버릴 거란 얘기야. 그러면 교점, 만나는 점이라는 게 모든 점에서 다 만나게 되겠지. 모든 점에서. 그럼 점이 셀 수 없이 모여서 선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경우는 해가 무수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했던 내용들. 자, 지금 설명드린 거를 잠깐만 기억하고 있어 봐봐. 그러면 자, 요식에서 볼게요. 요식에서
언제 특수한 경우가 되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연립 1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언제 특수한 경우가 될 거냐? 자, 특수한 경우가 되기 위해선 여기가 식이 똑같아질 수 있어야 돼. 얘가 2배면 얘도 2배, 얘가 3배면 얘도 3배 이런 식으로. 그 말은 x의 개수의 b, x의 개수의 b랑 y의 개수의 b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러면 특수한 경우가 될 수밖에 없어. 이쪽 생각하지 말고 일단. 즉, 요 두 식을, 요 상수항 빼고 x, y를 갖는 항의식을 똑같게 만들 수 있다면 특수한 경우가 될 거야. 그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특수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x의 개수의 b랑 y의 개수의 b가 같고 거기에다가 여기 x, y가 없는 상수항까지 같아 버린 경우랑 뭐야? n분의 m이에요? 그 다음에 x의 개수의 b랑 y의 개수의 b가 같은데 상수항은 그걸 안 따라가는 경우. 이렇게 다 똑같아 버리면 아까처럼 이 식을 약분하면 이 식이 된다는 얘기야. 두 식이 겹친다는 얘기야. 즉 이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두 식이 완전히 같아. 두 식이 같으면 얘랑 얘랑 만족하는 x의 값은 전부 다니까 얘는 해가 어떻게 되냐? 특수한 경우로 해가 이런 경우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모든 점에서 겹친다는 뜻이 될 거고. 자, 이렇게 되면은 둘은 같은데 얘는 안 같아. 이러면 두 식이 똑같이 나와. 이쪽은 똑같이 맞췄을 때 여기가 달라. 이때는 두 식이 직선으로 봤을 때 두 직선은 평행한 관계거든요. 평행하면 만나는 점이 안 생기는 거지, 그치? 그럼 이때는 교점이 없는 거. 교점이 없다는 건 만족하는 연립 방식의 해가 없다라는 말을 써줘. 그래서 특수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는 경우. 그럼 특수하려면 이쪽이 똑같아야 되겠구나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자, 이제 거꾸로 돌아가서 그럼 언제 일반적인 경우가 되는 거냐면 단순하겠죠. C분의 A, X의 개수의 B랑 Y의 개수의 B가 안 같으면 됩니다. 같으면 특수하니까, 안 같으면 일반적인 경우가 될 거라는 얘기야. 무조건 강화법이나 대입법으로 한 쌍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제 15번을 볼게요. 해가 무수히 많다. 특수한 경우네요.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럼 똑같아야 돼. Y 똑같네. 여기 똑같아야 돼. 그럼 A가 얼마? 2란 얘기지. 그지? 2란 얘기야. 근데 해가 무수히 많으면 완전 똑같아야 돼, 두 식이. 해가 무수히 많다? 완전 겹쳐야 돼. 두 식이 완전 똑같아야 돼. 그러면 그냥 똑같게 만드시면 돼요. 지금 Y가 똑같으니까 그대로 정말 다 똑같으면 돼. 그래서 A 자리에 2가 그대로 와야 되고, 마이너스 B는 3이 돼야 돼.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3이었던 거지. 그래서 A, B 이렇게 나오시면 끝나죠. 이론만 잘 기억하시면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야. 16번도. 그래. 해가 없을 때 A의 값이라고 돼 있지만, 해가 없다도 결국엔 특수한 경우고요. 해가 없으려면 이쪽은 똑같아야 돼. 얘는 다르더라도. 그래서 봐봐. 맞출 수 있는 걸 맞추는 거야. 뭐 3분의 A, 여기 내가 이거 쓴 대로 하자면은 x의 개수비 3분의 a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써도 되는 건데 아주 쉽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워요. 여기 있잖아. 얘는 알고 모르고 얘는 뭐 상관없는 거니까 여기 똑같게 만들어 그냥. 지금 위에 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 위에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식을 바꿔주면 얘 등식 변형해주면 마이너스 2ax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6. 그랬더니 마이너스 2y 똑같이 맞췄다. 그때 여기랑 얘랑 똑같아야 되고 얘랑 얘랑은 달라야 돼. 다른 거 확인됐지 여기는. 그지? 다른 거 확인됐으니까 같기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3호랑 같아야 되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죠. 됐지? 자, 오늘 연립방정식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1차 함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자, 근데 숙제를 조금 정리를 좀 합시다 우리. 28쪽은 다 풀어오시고요. 28쪽 싹 다. 30쪽 볼게요. 30쪽은 6번과 7번만. 6번과 7번만. 괜찮죠? 그 다음에 31쪽은 다 푸시고요. 연립방정식이니까. 그 다음에 32쪽도 다 푸시면 됩니다. 미안하지만 여기 뒷부분만 좀 연습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